쉽게 어원을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제 108화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의 쓰임을 총정리해보자. 그래서 제목을 바이의 쓰임 총정리라고 해놔봤습니다. 자, 우선 전치사 중에 바이라는 I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옆. 그래서 어디 옆에라 그러면 이제 next to도 어디 옆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대신에 by를 써도 되는 거예요. 어디 옆에 하려면. 자, 쓰는 방법은 by를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옆인지 장소를 명사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항상 애인이 옆에 앉고 싶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어를 먼저 찾으면 그가 있으니까 he 쓰고 항상 뭐뭐 하고 싶어해가 있네요. 항상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always.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싶어 하니까 wants to까지 예쁘게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he always wants to 하면 뭐뭐 하고 싶어 해. 항상 뭐뭐 하고 싶어 해가 되겠죠? 자, 이 옆에다 뭐 하고 싶어 하는지 동작을 쓰면 앉고 싶어 하는 게 동작이에요. 그래서 sit을 쓰고요. 어디에 앉고 싶어 하냐면 Amy 옆이에요. 그래서 Amy가 꼭 장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by 그 다음에 Amy 해주면 Amy 옆에 앉고 싶어 해가 되는 거죠. He always wants to sit by Amy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책상을 침대 옆에 놨다라고 하고 싶으면 자, 주어 I를 먼저 영작을 해주시고 놨어니까 put의 과거형인 put 그대로 써주고요. 뭘 놨는지 을을 먼저 해결을 하면 내 책상이네요. My desk. 그 다음에 어디 옆에? 침대 옆이래요. 그래서 by 하고 my bed 해도 되고 by the bed 해도 되고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 put my desk by the bed 또는 I put my desk by my bed 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디 옆에 할 때 by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수단을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수단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올 것은 지불에 대한 수단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방식에 대한 수단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지불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현금으로 낼 수 있지만 현금 말고 우선 신용카드도 있고요.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 직불 카드라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잔고, 밸런스에 있는 양만큼만 써서 빠져나가는 데빗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수표가 있는데 자, 해석을 해놓으면 신용카드로, 직불카드로, 체크로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이때 자,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체크에 어나 더는 안 붙이고 사용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빠는 신용카드로 식료품을 산대요. 그러면 my father 또는 my dad 평소에 사시는 거니까 buys S까지 붙였어요. buys. 자, 뭘 사시냐면 grocery를 사시죠. 식료품을 사세요. 자, 뭘로 사냐면 신용카드로 사요. 그래서 by credit card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즉 지불산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나는 수표로 어린이집 비용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I paid 자, 어린이집이 daycare니까 daycare fees 수표로 by check 됐어요. 그러면은 I pay 여기는 paid라고 안 나왔네요. paid daycare fees by check 자, 하시면 되고 어린이집 비용들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금으로 만약에 할 때는 좀 주의를 하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나 체크는 다 by를 쓰지만 현금은 by를 쓰지 않고 그냥 pay cash를 하거나 아니면 in을 써서 in cash로 씁니다. 그래서 pay cash를 하든지 pay in cash를 하고 뭐에 대해 지불한다고 할 때는 요 사이에 pay 사이에다가 뭐에 대한 지불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현금으로 어린이집 비용을 낸다라고 하려면 I pay 자, 내는 거를 쓸 건데 비용을 daycare fees 뭘로 내냐면은 현금으로 낸대요. 그래서 in cash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 pay 비용을 평소에 냅니다. pay daycare fees in cash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값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해볼 텐데, 그러면 그는 지불을 했어요. 이미 했으니까 paid 쓰고요. 차값 할 때 for the car, 그 차값 뭘로 냈냐면 in cash, 현금으로 낸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이죠. He paid for the car in cash. 자, 보시면은 언제는 pay 뒤에 for가 붙고요. 여기 for가 붙어 있죠? 언제는 그냥 for가 없이 fee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pay 뒤에 비용이랑 관련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비용, fee, 아니면 뭐 fare, 운임이나 아니면은 무슨 전기세 같은 그런 electric bill 같은 거, 그런 건, 아니면 렌트 같이 이제 집값, 이런 거는, 이런 비용에 관련된 말이 있을 때는 그냥 for 없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용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렇다면 for를 붙여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y for, 예를 들어서 my new shoes, 내 상품은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것은 같은 경우는 pay for 뭐 있을까요? my son's, 아들의 daycare까지. 자, 아까 daycare fee라고 fee를 붙이면은 그냥 for가 안 붙는데, 그냥 서비스 자체를 fee 없이 서비스 자체를 쓰면 for가 이제 붙는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놨네요. 비용에 관련된 말이 있으면 for 안 써도 되지만, 비용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 받게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for를 같이 써주면 된다라는 거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왕 이제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으니 할부로 내거나 아니면은 일시불로 다 내는 거에 대한 표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할부로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pay하고 by installment만 하면 됩니다. installment가 이제 할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부는 보통 1개월 넘겨 있으니까 2개월, 3개월, 4개월 넘겨서 있으니까 거의 이제 s가 많이 붙죠. 그래서 pay by installment 하면 할부로 내는 게 되는 거고요. 일시불로 낸다고 하면 pay 쓰고 in full 다 지불한다고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만들어 보면 나는 그 차값을 할부로 냈다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I paid 냈고요. 차에 대한 물건 값이기 때문에 for the car. 다음에 할부로 냈으니까 by installments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부로 냈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paid for the car by installments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월을 지정해서 몇 개월짜리 할부로 냈다라고 하고 싶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paid for the car 한 다음에 by하고 6 months 해놓고요. installment 그대로 쓰고요. 여기다 s 하지 말고 요 뒤에다가 terms나 기간이란 뜻이죠. 아니면 plans, 요금제나 이런 걸 말할 때도 플랜을 쓰는데, 여기다 s를 붙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I paid for the car by 6 months installment terms 또는 6 months installment plans 라고 해주시면 6개월 할부로 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요 숫자란에 이제 다른 숫자를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할부만큼 해서 차값을 계산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일시불로 다 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I pay for the car 똑같이 한 다음에 뒤에다가 in full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냈다고 해서 in full. 그래서 I paid my가 아니라 I죠. I paid for the car in full. 캐시가 아니라 in full이요. 그래서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y로 할 수 있는 것, 수단 중에서 이번엔 연락수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할 때도 어나 더는 붙이지 않아도 되고요. 자, 연락수단에는 어떤 게 있나요? 우선 by post, 편지, 우체국으로 보내는 편지 같은 거, 또는 전화, 이메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by post 해놓으면 편지로 한 거고, by phone 전화로, by email 이메일로
뭐뭐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한국말로 할 때는. 그러면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you can 또는 please email please contact me 해도 되고 또는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You can contact 연락하는 게 contact죠. contact me 한 다음에 이메일로니까 by email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You can contact me by email 또는 please contact me by email 이렇게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 불만 접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please 하고 바로 동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주어 동사로 제대로 갖춰 써보면 당신은 뭐뭐 할 수 있어요 폼으로 써보면 you can 한 다음에 불만을 접수하는 거 할 때는 make를 쓰거나 좀 정중하게 오피셜하게 보이고 싶으면 lodge라고 해서 접수시키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만 하나는 complain 이 동사잖아요. 여기다 t 하나만 붙이면 명사가 돼요. 불만 사항이 됩니다. 자, complaint를 make 하든지 lodge 해도 되는데 뭘로? 전화로 하려면 by phone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You can make 또는 lodge a complaint by phone 또는 by email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락수단 할 때는 이제 by 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을 쭉 늘어놓으면 됐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교통수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쓸 때 예를 들어서 by car 하면 차로 오고요. by train 기차로, by plane 비행기로, by ship 배로, by bike 자전거로 다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을 나타낼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other는 없습니다. 없이 쓰시면 됩니다. 나는 지하철로 출근해요 하면은 I 출근하는 거는 즉 직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go to work가 출근하는 거고요. 지하철로니까 by 여기 위에는 없지만 subway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고요. I go to work by subway.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차로 여행해요 하려면 주로 usually 쓰고 여행하는 거 take a trip 근데 차로 한대요. 그러면 by car 하시면 차로가 되는 거죠. I usually take a trip by car 하면 차로 여행해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by하고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넣어주면 뭐뭐로, 차로, 기차로 어떻게 해요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수단인데 이번에 운송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by 다음에 운송수단을 넣어주면 되는데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은 육로로 할 수 있죠. by road 또는 기차로를 이용해서 운송할 때는 by rail 그 다음에 항공으로 이용해서 운송을 하려면 by air 그 다음에 해운이나 이런 걸로 운송을 하려면 by sea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물건은 항공으로 배송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해본다면 당신의 물건이 주어네요. 은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your products는 뭐뭐 될 거예요니까 미래니까 will이 있고요. 배송하는 거는 ship인데 물건이 직접 자기를 나르진 않잖아요. 나름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수동으로 쓰면 되겠죠. will be shipped 이렇게 쓰면 수동이 되죠. 비동사 넣고 ship을 pp형으로 바꾸면 돼요. 자, 근데 마지막 뭐 남았어요? 이제 배송될 거에도 다 했어요. 항공으로만 남았어요. 그러면 항공으로 by air 하시면 항공으로 배송될 겁니다가 되는 거죠. Your product will be shipped by air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을 배로 운송하는 건 시간이 걸릴 겁니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길어요.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주어가 짐을 배로 운송하는 건이 주어네요. 그러면은 긴 주어일 때는 뒤에서부터 해도 되지만 앞에서부터 그냥 해보면 운송하는 게 우선 10이었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운송하다를 먼저 하고 을을 붙어 있는 거를 그 다음으로 하네요. 운송이 짐이 luggage예요. luggage고요. luggage. 그 다음에 배로가 남았어요. 배로니까 by sea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주어인데 이렇게 긴 주어를 만들 때는
보면 항상 동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는 동작으로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주어일 때는 꼭 명사 같은 폼이어야 돼서 얘를 명사 폼으로 바꾸려면 ing를 붙이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여줘요. 그러면 shipping luggage by sea가 배로 짐을 운송하기가 되는 거예요. 운송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로 했네요. 그럼 will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쓰는 동작은 take 시간 time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shipping luggage by sea가 주어. 그래서 해운으로 배로 운송하는 것은 will take time. 시간이 걸릴 거예요가 됐죠. 자, 그 외에 by 다음에 chance를 쓰면 우연히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by chance 하면 우연이고 문장을 다 만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다 쓰고 장소 다 쓰고요. 맨 뒷공문에다 by chance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by 쓰고 accident나 by mistake를 하면 실수로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고의가 아닌 거. 그래서 실수로 한 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할 때 자, 주어 I 했고요. 마주치는 거는 가다가 이렇게 마주쳤다고 해서 달려가다 마주쳤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run into 하면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run into를 과거로 해야 되네요. 마주쳤어로. run의 과거형은 ran이니까 ran into 그리고 누구를 마주쳤는지 쓰시면 되는데 그랑 마주쳤어요. him. 그리고 우연히만 쓰면 돼요. 이거 해결됐고 이거 해결됐고 이거 해결됐어요. 우연히만 쓰면 되니까 뒤에 by chance를 쓰시면 영작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I ran into him by chance가 됐어요. 이번에는 그는 실수로 내 발을 밟았어요를 할 건데 자, 그는 he 내 발 위에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스텝을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 발 위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he stepp을 쓸 건데 동작으로 자 이미 과거예요. 그래서 stepped고요. 내 발 위에 이렇게 걸음을 옮긴 거기 때문에 stepped on my 내 발 foot 하면 그는 내 발을 밟았어가 되는 거고요. 실수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할 때는 by 뭐 accident 해도 되고요. 아니면 by mistake 해도 되고요.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고의가 아닌 걸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He stepped on my foot by accident 또는 by mistake 하시면 되고 그럼 만약에 고의로 밟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고의로 밟았다 할 때는 목적이 있게 밟은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on purpose purpose가 목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on purpose만 뒤에다 붙여주시면 일부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밟았으면 맨 문장 꽁지에다가 이것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일부러 내 발 밟았다 그렇게 하려면 he stepped on my foot은 똑같이 따라 쓰시고 뒤에만 고의로 on purpose를 써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He stepped on my foot on purpose 하면 고의로 일부러 내 발을 밟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수동형 문장을 만들 때 누구누구에 의해 라는 행위자를 나타낼 때 by를 썼었어요. 그래서 수동태 한 번 더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나 벌에 쏘였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쓰고 쏘는 동작은 원래 sting이거든요. sting이 침 같은 걸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쏘는 동작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에 pp형을 걸어줘서 수동형 문장으로 만들어줘요. I에 어울리는 문장은 비동사는 am이 있는데 이미 쏘였고 과거로 돼 있으니까 am의 과거형인 was를 썼고요. 얘는 이제 pp형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sting의 pp형은 스텅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쏘였어가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벌에 의해 쏘였다고 진짜 행위를 한 사람, 스팅을 한 행위를 한 사람을 뒤에 넣어주고 싶다면 뭐뭐에 의해라는 by를 쓰고 그 다음에 직접 그 행동을 한 스팅이라는 동작을 한 벌을 써주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s stung by a bee. 별에 의해서 내가 쏘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개에게 물렸어를 한다면 자, 그는 하고 무는 거는 원래 바이트잖아요. 원래 바이트가 무는 건데 남자가 개를 문 게 아니라 개한테 물린 동작을 당한 거기 때문에
또 과거이기 때문에 was하고 byte를 pp 형태로 써줍니다. 그러면 beaten이 되고요. 행위자는 개죠. 그래서 by 누구에 의해냐면 a dog, 개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was bitten by a dog. 그래서 누구누구에 의해 하고 행위자를 말할 때도 우리는 by를 쓰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단을 나타내는데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한국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의 수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요 폼을 따라주시면 돼요. 문장 뒷공무니에 by를 쓰고 동작의 ing를 던 형태를 하면 이 동작 함으로써 라는 수단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물을 마셔서 내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즉 이 문장은 원래는 나는 내 스스로를 진정시켰어만 있는 문장에다가 뭘 해서 진정이 됐냐면 물을 마시는 행동을 통해서 즉 물을 마심으로써 진정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할 때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냥 물 마셔서 그렇게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돌려서 말해보면 물을 마심으로써 진정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수단이 물 마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영작을 하느냐? 얘는 맹꽁지로 빼뜨려 놓고 먼저 주가 되는 문장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하고 진정시켰다라는 거는 calm이 진정시키는 건데 자 과거형으로 하면 ed를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calm down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를 진정시킨 거니까 me 아니고 myself를 넣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했어요. 그러면 요거 해결됐죠? 요것도 해결됐죠? 뭐 남았냐면 물을 마심으로써 라는 수단이 남았어요. 그러면 by를 쓰고요. 이 다음에 물을 마시다를 쓸 건데 by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보통 명사밖에 못 쓰고 동작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요? 명사처럼 보이게 ing를 달아주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drink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동사이고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사처럼 보이도록 ing를 달아줘요. 그 다음에 물을 마셨으니까 water를 달아줘요. 그러면 완성작은 I calmed myself down. 난 내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drinking water 함으로써 진정시켰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인을 해서 우린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우린 파트너가 될 수 있어에다가 어떤 동작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사인을 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트너가 될 수 있어를 먼저 해보면 We can be partners가 될 수 있어요. 완성됐죠? 뒤에 여기에 사인을 함으로써 예요. 그러면은 by 쓰고 사인하다라는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인하다의 동작인데 by 뒤에는 동작이 올 수 없고 명사밖에 못 오니까 명사처럼 모양이 보이게 ing를 달아주고요. 여기에 사인하다 할 때는 here만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here는 on이나 in이나 at 이런 거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we can be partners by signing here. 여기에 사인을 함으로써 즉 사인을 해서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란 말이 완성이 됐어요. 다음 by 뒤에는 원작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작자라 하면 작곡가라던가 미술가라던가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등등 어떤 예술작품을 한 원작자를 by 뒤에다 쓰면 누구에 의한 그림, 누가 그린 누가 쓴 소설, 누구가 쓴 시 이런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앤디 워홀의 그림 전집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자 그는 가지고 있으니까 has를 쓰고요. 뭘 가지고 있냐면 전집을 가지고 있어요. 전집이라고 하면 컬렉션이 되는 거겠죠. collections를 가지고 있고요. 뭐의 컬렉션이냐면은 of paintings, 그림 전집. 그래서 그림의 전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이 누구에 의한 그림이냐면 앤디 워홀의 그림을 하고 싶어요. 그럼 paintings 다음에 by하고 앤디 워홀만 뒤에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작은 이겁니다. He has collections of paintings
그림 전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한 그림 전집? By Andy Warhol 하면 되는 거죠. 뒤에 하나 더 해보면 너 셰익스피어 소설 읽어봤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 뭐뭐 해본 적 있니? 뭐뭐 해봤니? 하려면 Have you ever를 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구문이죠. Have you ever? 한 다음에 자 읽어봤니가 있어요. 이 뒤에는 pp를 썼었죠. 그래서 read의 pp형은 read니까 read 그대로 쓰고요. 자, 뭘 읽어봤냐 그러면 소설이에요. novels 여러 개로 쓴다면 novels by 한 다음에 누구에 의한 소설? 셰익스피어를 여기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완성작은 Have you ever read novels by Shakespeare가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쓴 노벨을 읽어봤니? 굳이 쓰다라는 말이 안 붙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셰익스피어가 쓴이 되는 거죠. 노벨을 읽어봤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by 뒤에 뭔가 수에 관련된 게 나오면 해석을 뭐뭐만큼이라는 수의 차이를 표현할 때 하는 뜻이 있어서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걸 보세요. 상황이 원래 라면값이 1,0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500원이 올라서 결국은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1,000원, 마지막 가격은 1,500원, 차액이 500원이에요. 그러면 by를 언제 써주냐면 이런 차액이나 숫자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by를 써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장을 만들 텐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결국 이 상황을 보면 라면값이 1,500원까지 오른 거죠. 맨 끝에 종착역이 가격이 오른 종착역이 한계선이 1,500원 라인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라면값이 the price of 라면이 이게 올랐잖아요. 오르는 거는 rise 써도 되고 뭐 고업을 써도 되는데 자 rise를 한번 써보면 올랐어는 rise의 과거형인 rose를 쓰고요. 자 어디 선까지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오른 가격인 1,500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price of instant ramen 또는 ramen rose to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라면 값이 500원만큼 더 오른 거잖아요. 차액만큼 더 올랐다고 하고 싶으면 앞에는 똑같죠. 라면 값. The price of 라면이 올랐는데 똑같아요. rose. 이번엔 차액만큼 올랐어요. 500원만큼이란 차액만큼. 차액일 땐 by를 써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차액을 뒤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500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price of instant ramen 또는 ramen rose by 5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by를 썼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총정리본에 제가 그렇게 활용한 문장들을 다 하나씩 나열해 드릴 테니까 문장을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by를 썼었지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